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석박통합과정 이성우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머신러닝 어시스티드 임플란테이블 플랜트 일렉트로피지올로지 마이크로니델 센서 for 플랜트 스트레스 모니터링입니다. 본 논문은 바이오 센서 인 바이오 일렉트로닉스에 25년 기재된 논문이며 임팩트 팩터는 10.5이고 바이오 피직스 분야에서 Q1에 랭크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마이크로니델 센서를 이용해서 식물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의 종류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한 연구입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식물 전기신호 모니터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발달이나 방어 과정의 조정을 위해서 기계적, 화학적, 전기적 등 다양한 신호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중에 전기 신호는 가장 빠르고 장거리까지 전달 가능한 신호 전달 경로이며 뿌리 신장이나 광합성 반응, 스트레스 반응, 혹은 병원균의 방어와 같은 여러 가지 식물의 생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러한 전기 생리 신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비침습적인 방법과 침습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 중에서 특히 비침습적인 방법의 한계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합니다. 식물의 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식물의 표피에는 이렇게 큐티클층이라고 하는 왁스와 비슷한 성분으로 된 일종의 절연층이 존재하는데, 비침습적인 방법으로는 이러한 큐티클층 너머의 전기 신호를 온전히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는 마이크로니델 센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최소한의 침습으로 높은 품질의 전기 생리학 신호를 얻을 수 있어 기존의 인간과 동물의 생체 신호 모니터링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식물에서도 이러한 마이크로니들 전극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식물은 짧은 시간 내에 조직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물리적으로도 크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이크로니들 전극은 안정성과 장기 측정의 측면에서 조금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더해서 마이크로니들 센서를 통해서 식물에게서 수집한 신호를 디코딩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 바늘들을 하나의 전극 플랫폼 위에 통째로 적용하는 게 아닌 이렇게 조그마한 블록으로 나눈 마이크로니들 어레이 형태를 만들어서 식물 조직이 물리적으로 성장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장기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전극을 제안합니다. 또 해당 전극으로 측정된 신호에 대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해서 식물에게 가해지고 있는 스트레스의 종류를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패브리케이션 메소드입니다. 우선 8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진 마이크로니들 어레이 도면을 CAD로 설계한 후 PMMA가 아크릴인데 아크릴 소재로 미세 가공을 해서 이런 마이크로니들 어레이 형상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이때 3D 프린터나 이런 인쇄 방식은 아니고 CNC 밀링이라고 하는 그냥 조그마한 회전 톱날로 미세 가공해서 깎아내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산소 플라즈마 처리를 해주고 표면에 크롬 그리고 금 순서대로 증착해준 뒤에 이렇게 완성된 요 어레이들을 아크릴 젤 몰드에 이제 올려서 요 부드러운 젤판을 통해서 이 각각의 어레이 블록들이 유연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조립을 해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전극의 위에 PT 블랙이라고 하는 전도성이 아주 높은 소재로 최종 코팅을 해줍니다. PT 블랙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합금이거나 한 것은 아니고 그냥 PT 백금인데, 이 백금을 일렉트로 디포지션 방식으로 코팅을 했을 때 아주 조밀한 미세 다공성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표면이 검정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PT 블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렉트로 디파지션이라는 건 전기 증착인데, 이렇게 백금 이온이 포함된 용액을 만들고 전압을 걸어주면 목표하는 전극에 백금 입자들이 가서 달라붙는 현상을 이용해서 코팅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식의 파라미터들을 잘 조절해주면 이렇게 아래쪽에 쌤 사진처럼 표면적이 아주 넓고 다공성 구조를 가지는 이런 백금 코팅을 형성하게 됩니다. 생체 신호 전극에서 보통 접촉 표면적이 넓을수록 임피던스가 낮아지고 신호의 품질 SNR은 높아지게 되는데, 해당 PT 블랙의 이런 미세 구조가 매우 넓은 접촉 표면적을 제공해서 더 높은 신호 품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된 자세한 공정 순서와 파라미터는 왼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신호 측정 관련 메소드입니다. 측정 전에 일괄적으로 모든 토마토에 관수해 주었고, 온도 24에서 25도, 습도 50에서 60% 환경에서 패러데이 케이지 내부에 식물을 넣은 상태로 백색광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신호를 측정하였습니다. 전극의 배치는 오른쪽 사진처럼 줄기상의 동일한 부분에 비교용인 요 제일 전극과 마이크로니들 전극이 함께 배치되었고, 레퍼런스 전극은 화분의 토양 내부에 배치되었습니다. 두 가지 태스크를 진행했는데, 이 배 끝을 가위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자르는 트랜지언트 스트레스 모니터링과 이렇게 아래 사진처럼
염분과 가뭄 스트레스를 7일에 걸쳐서 주는 장기 스트레스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트랜지언트 스트레스에서는 5000Hz 샘플링 레이트를 사용했고 장기 스트레스에서는 500Hz 샘플링 레이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외에 신호에 대해서 밴드패스 등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신호 전처리에 관해선 자세한 프로토콜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7일까지의 장기 측정 과정에서 마이크로니들 전극이 식물에 얼마나 손상을 입히는지 바이오 컴패티블도 관찰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리절트입니다. 왼쪽에선 제한된 마이크로니들 전극이 다양한 각도로 이 식물의 여러 가지 표면에 굴곡마다 잘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운데 사진은 이 니들 구조의 전자현미경 사진과 PT 블랙 증착의 전과 후 사진을 보여줍니다. 왼쪽이 이제 PT 블랙을 코팅하기 전, 우측이 이제 코팅을 한 후 사진인데, 코팅 후에 보면은 표면에 이렇게 뭔가 자글자글하게 다공성 구조로 백금이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은 이제 전극의 임피던스 값을 측정한 결과인데, 이 PT 블랙을 코팅하고 나면 임피던스가 이렇게 현저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지언트 스트레스와 바이오 컴패티빌리티 결과인데, 먼저 B그래프는 손으로 이렇게 살짝 건드리거나 바람이 부는 등의 환경 노이즈에 대한 측정 결과입니다. 근데 이 자극을 어떻게 인가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제일 전극과 마이크로 니들 전극 모두 이러한 노이즈에 의해서 진폭이 살짝씩 변화하긴 하지만 이제 그 정도가 마이크로 니들 전극이 훨씬 적어서 조금 더 환경 노이즈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신호를 기록할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C와 D는 가위로 잎을 자르는 트랜지언트 스트레스에 대한 결과인데, 이렇게 잘랐을 때 순간적으로 강한 스파이크 같은 진폭 변화가 관찰이 되며 이때 SNR을 보면 마이크로니들 전극이 조금 더 높은 SNR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식물의 전기 생리학적인 신호는 보통 1Hz 미만의 아주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주로 분포하며, 이는 이제 식물 세포 안팎의 나트륨 칼륨 이온의 농도가 천천히 변하기 때문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잎을 자른다고 해서 이렇게 스파이크처럼 튀는 신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뭐 토마토만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식물이 다 그런 건지 어떤 선행 연구나 이런 해석이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또 물리적인 접촉 없이 잎을 자르는 게 불가능한데, 이제 앞에 바람이나 뭐 작은 터치에도 진폭이 튀는 거를 보면 이렇게 커팅했을 때 튀는 게 전기 생리학적인 반응은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물리적인 힘에 의한 노이즈인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또 요 자르는 거를 3회 반복했다고 하는데 요거를 뭐 식물 몇 개에 대해서 3회를 한 건지 잎을 몇 번을 자른 건지도 안 나와 있고, 뭐 SNR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통계차가 난다고 돼 있는데 이제 요거의 N수가 몇 개인가를 이렇게 서플리멘터리까지 다 봐도 안 나와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우측 아래 사진은 생체 적합성 관찰 결과인데, 요 조그맣게 보면 요 바늘이 들어갔던 자리의 조직이 좀 잘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 전극을 꽂은 상태로 7일간 식물에 어떤 큰 변화가 없었으며 또 새로운 잎이 나고 전체 길이의 성장도 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조근과 염분 스트레스, 가뭄 스트레스 조건에 대한 7일간의 장기 신호 모니터링 결과인데, 신호의 평균값 자체는 이렇게 모두 비슷하지만 피크 투 피크나 아니면 요 진폭값이 크게 차이 났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대조군은 이렇게 피크 투 피크가 좀 일정하게 유지되는 데 반해서 염분 스트레스는 피크 투 피크가 끝으로 갈수록 상승하고 가뭄 스트레스는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보통 식물에서는 세포 내부 외부 나트륨 칼륨 이온 농도의 변화에 의해서 전기생리 신호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때 염분 스트레스는 사실상 이온을 과다 공급하는 것과 같기에 이제 이온 교환이 활발해지고 식물 내부의 이온 교환 항상성이 무너져서 진폭이 증가했으며, 반대로 가뭄은 생리 활동과 전체적인 이온 교환이 저하되어서 진폭이 감소한다고 저자들은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주파수 대역에서 본 결과인데 0.6Hz 부근에 1Hz 미만의 0.6Hz 쪽에 이렇게 높은 피크가 관찰이 되며 이때 이 파워 값이 스트레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이것과 일관적인 경향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분석 결과입니다. XG 부스트 모델을 사용했고 조건별로 4개의 식물에서 7일간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트레인 테스트는 3대1로 분할했다고 합니다. 이때 윈도우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요것처럼 다양한 피처를 뽑아서 인풋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때 윈도우는 뭐 어떻게 자른 건지, 전체 데이터 규모는 얼마인지, 뭐 매일 얼마 정도로 측정한 건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3클래스 스트레스 종류를 구분하는 3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였는데 어크레시는 0.98, 0.99 정도로 매우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우측 그래프는 사용된 각각의 피처별로 모델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보는 샤프 결과인데 앞서 경향과 동일하게 어떤 민맥스 값이나 뭐 피크 투 피크 값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하게 작용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실시간으로 식물 전기 생리 신호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이식형 마이크로니들 센서가 제한되었으며 절단과 가뭄, 염분 스트레스 조건에서 뚜렷하게 변화하는 시간 주파수 패턴을 확인하였고 또 머신러닝 기반으로 식물 스트레스의 상태를 분류하는 정확도 99.29%를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논문의 중간중간에 조금 중요한 정보들이 몇 개 빠져있는 것 같아서 아쉬웠지만 식물 대상으로 제가 예전에 하던 전극 개발과 관련된 지식들을 좀 접목해가면서 읽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또 이 논문과 똑같이 토마토 대상으로 전기 생리신호 데이터를 뽑고 있는 중인데 이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인 경향 등을 좀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